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인천광역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폭발 화재로 단전 단수 이어지고 있어요. 연일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 일부 피해 주민들은 행정복지센터와 은행 등이 마련한 대피소에서 피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화재로 약해진 배관이 재차 터지는 등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하고요. 그만큼 복구도 더뎌지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재민이 된 아파트 주민들을 향한 온정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세차장 사장님은 화재로 잿더미를 뒤집어 쓴 자동차를 무료 세차해주겠다고 나섰는데요. 피해 주민이 세차를 하려고 알아보던 중에 화재 현장에 있던 자동차는 세차비를 40에서 60만 원까지 부른다고 호소를 했고, 이 소식을 들은 근처 세차장 사장님이 무료 세차에 지원에 나선 겁니다. 또 동네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분은 폭염에 힘든 대피소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주민들에게 따뜻한 국밥을 내놓고 있고요. 근처 주변 상가들과 아파트에서 샤워장과 화장실, 또 쉼터를 나누고 있습니다. 강 건너 불구경이 나는 요즘 세상에 이웃들이 나누는 온정은 폭염보다도 뜨거운 것 같습니다. 이분들 마음 덕분에 화재로 입은 마음의 상처는 빨리 복구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어려울 때 나누는 마음이야말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화요일 코너 언더독 문화산책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8월 6일 화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빅터뉴스의 장봉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예, 자, 본격 휴가철을 맞은 우리 지역 해안 일대 해파리가 출현하면서 피해 우려 확산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기준 올여름 전남 지역 해수욕장에서 해파리에 쏘였다는 신고가 총 28건 접수가 됐습니다. 지난 2일 여수 만성리 해수욕장에서 해파리 쏘임 신고가 접수된 것을 비롯해서 지난달 20일 여수 모사금 해수욕장 등 여수에서만 7건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여름철 우리 지역 해안에 주로 출몰하는 해파리는 노무라 입깃 해파리입니다. 크기가 최대 1m로 크고 독성이 강해서 한 개체만 출현해도 여러 명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여수 연안에 해파리가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피해도 이어지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거고요. 또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5월 전남 지역 해안에 보름달 물 해파리 주의보를 내린 데 이어서 지난달 22일에는 전남 전체 해역에 노무라 입깃 해파리 주의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노무라 입깃 해파리 경우에 지속적으로 대량 출현할 것이라 그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참고로 해파리에 쏘였을 경우에 붉은 얼룩과 채찍 모양의 상처가 나타납니다. 쏘인 부위에 술, 알코올 등 세척제를 뿌리면 해파리 독액의 방출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해야 한다고요. 예. 식염수 등으로 세척을 한 후에 테트라사이클린 계열의 연고를 발라주는 것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또 통증이 심할 경우에는 열찜질 또는 냉찜질을 하면 약간 완화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또 연일 폭염 이어지면서 바다 수온도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연안 적조 피해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일 적조 위기경보 두 번째인 주의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고흥, 등량만 등 5개 해역에 예비특보를 발표함에 따른 조치인데요. 장마 이후 다량의 영양염 유입과 남풍으로 인해 해당 해역에 적조 생물이 집적돼서 완도에서 여수까지 확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관계 당국은 양식 어가에서도 사료 공급량과 사육 밀도를 조절하는 등 수산 피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를 했고요. 또한 폭염으로 인해 서해와 남해 내만을 중심으로 급격한 수온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 일부 해역에서는 28도 이상의 수온이 기록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서해안 해역은 이미 고수온 경보가 발령이 됐고요. 신안과 진도, 고흥 등 남해안 해역에는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문제는 수온이 급상승하고 있어서 고수온 위기 경보 발령 해역은 빠르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예, 참 걱정이네요. 자, 다음 소식. 여수 지역 사회단체들이 오는 8일 정부 세종청사 기재부 앞에서 대규모 시민궐기 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수 지역 시민 300여 명은 오는 8일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2012 여수 세계박람회장 조성을 위해 국가가 먼저 투자한 3,600억 원은 박람회 사후 활용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이 부분을 가지고 시위를 할 계획입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 대신 매각을 했던 정부는 2022년 여수 세계박람회 사후 활용 특별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이후 여수광역항만공사에 운영 책임을 맡겨서 사후활용 쪽으로 방향을 돌렸는데요. 항만공사는 현재 사후활용 마스터플랜 용역을 시작했고 1년여 후면 본격적인 사업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기재부가 부채로 전환이 된 국가 선투자금 3,600억 원을 내년에 일시 상환하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또 투쟁들 기재부에 가서 하는 이야기들 또 인터뷰로 전해드렸었는데 관련 내용 좀 더 자세하게 전해주실까요? 네, 기재부는 해양수산부에 2012 여수세계박람회 선투자금 3,600억 원을 내년까지 상환할 것을 요구를 했는데요. 상환 기한과 방식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재부는 당장 내년까지 전액을 돌려달라고 요구를 한 건데 세수 부족이 결정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박람회장 사활용은 또다시 좌초될 수밖에 없다. 그런 불안감들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람회장을 운영하는 여수 광양항만공사도 3천억 원의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야 여수 박람회장 사활용 마스터플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상황이 과연 쉽지는 않겠죠.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지금의 입장을 계속 고집할 경우에 항만공사는 선투자금을 갚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면 공사가 부담해야 할 이자 비용만 무려 1,600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10년간 표류했던 이런 사활용이 이제 본궤도를 찾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지역 시민사회는 여수 박람회 사활용 특별법 근간을 준수해서 국가 선투자금을 재출자 방식으로 투자를 하거나 최소한 마스터플랜 완성으로 박람회장 흑자 전환이 되면 그때쯤 상환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또 박람회장을 대한민국 해양 문명의 거점으로 지방 소멸시대 소외된 남해안 균형 발전의 축으로 만드는 정부 정책 수립도 이번 집회에서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죠. 자, 다음 소식 순천으로 가겠습니다. 순천 도심 현충일에 폭주한 오토바이 운전자 17명이 붙잡혔다는 소식이에요. 네, 전남 경찰청은 무리지어서 다니며 난폭 운전을 일삼은 오토바이 운전자 17명을 도로교통법상 위반 혐의로 입건을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6일 새벽 시간대 순천 도심에서 때를 지어 오토바이를 몰며 고개 난폭 운전,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거리 한복판에서 원을 그리며 돌다가 정상 신호에 진입한 차들을 충격하고 달아나는 등 운전자들의 안전에 실질적인 위협을 줬다고 하고요. 예.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SNS에 올라온 현충일 폭주 게시물을 통해서 집결지 선정 등 폭주 행위를 계획을 했습니다. 광주, 여수, 고흥 등 각지에서 모인 이들의 연령대는 10대가 6명이고 20대 이상 성인이 11명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지난 7월 전남의 물가 상승률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남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4.92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9% 올라서 전국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농축수산물이 견인한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요. 품목 성질별로 보면 공업제품 지수와 서비스 지수가 각각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0, 2.4%에 오르는 데 그쳤는데 농축수산물 지수는 6.0% 상승했습니다. 이는 장마철 잦은 비와 높은 기온으로 농산물을 중심으로 작황부진으로 인한 가격 상승에 따른 결과로 보이는 거고요. 예. 지역민의 체감 물가를 반영하는 생활 물가 지수 역시 116.75로 1년 전보다 3.3%나 올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식품 상승률이 4.1%, 식품 이외 상승률은 2.8%를 기록을 했고요. 신선식품 지수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신선식품 지수는 전달 대비 1.2% 올랐고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1% 오른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신선 과일류의 경우에 155.05로 1년 전보다 무려 24.2%가 높았습니다.
또 이 밖에도 뭐 부문별로는 택시료가 19.7, 경유가 11.0, 휘발유 8.2%, 또 자동차용 LPG가 8.1% 이런 거에 힘입어서 교통비도 무려 5.5% 상승폭이 가장 컸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뉴스브리핑 빅터뉴스의 장봉현 기자와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탑독이 되는 그날까지 언더독 토론. 매주 화요일 전남 동부권 언더독들의 핫한 토론, 언더독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이상우 전 여수시의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우입니다. 순천시의회 이봉남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순천의 큰딸 이봉남입니다. 예, 날씨가 진짜 너무 더운데 어떻게들 지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상우 의원님. 지난 목요일 날 짧은 휴가를 좀 다녀왔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저번 주에 말했듯이 지금 파리 올림픽 계속 보고 열심히 계시는군요.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가 5개 금메달을 땄었을 때인데 제가 12개까지는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뭐 갑자기 뭐 예언을 아마도 지금 여자 골프나 태권도, 근대 오종, 브레이킹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한 13개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만큼 제가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봉남 의원님 어떤 한 주 보내셨어요? 네, 저는 그 TV 앞에서 응원한 게 아니고요. 우리 남수현 선수가 순천 직장 나가셨어요. 운동 경기부 선수잖아요. 순천 그렇죠. 시청 출신. 그래서 지난주 일요일 날 양궁 단체전 경기가 있었는데 우리 어천 그린광장에서 시민들이 모여서 많이 나가셨더라고요. 시청 사진 공연도 보니까. 하고. 네, 제가 끝날 때까지 보지는 못했고요. 한 11시 정도까지 보다가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조금 있다 보니까 금메달을 획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밖에 가서 경기 관람은 잘 안 하는데 그래도 순천시청 출신 또 선수이기 때문에 또 시간을 내서 가서 또 응원을 열심히 하다가 들어왔습니다. 몇 분이나 계셨어요? 그 현장에? 현장에 글쎄요 안 세어봐서 모르겠는데 어쩐 그린광장이 굉장히 넓잖아요. 네, 네. 그래서 거기 그 스크린 앞으로 굉장히 많은 그 주민들이 나오셨죠. 사실은 이제 경기 뭐 응원도 있지만 뭐 어천 그린광장이 알다시피 굉장히 넓기 때문에 열대야를 피해서 또 3, 3, 5 그러네요, 또 가족들이 그러네요. 다 나와서 굉장히 많은 인파가 좀 모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로 이야기들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드린 주제 두 분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뭐 올림픽 이야기, 스포츠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볼까 합니다. 뭐 탁구, 양궁, 사격 같은 우리나라 강세 경기 보다 보면 참 잘한다 싶어요, 진짜. 특히 이봉남 의원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에 연고가 있는 선수가 출전하게 되면 더 응원을 하게 됩니다. 뭐 순천시청의 남수현 선수 말할 것도 없고, 수영은요 그 저병에서 또 기대를 모았었던 여수 출신 김민섭 선수 포함해서 많은 선수들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지자체가 운영하는 뭐 프로 선수들 뭐 프로 팀도 있고 저희가 이야기 한번 나눠봤던 기억이 나는데 아니면 그 직장운동 경기부 소속 같이 그 지자체가 좀 지원하면서 팀을 운영하고 있는 이런 선수들도 있단 말이죠. 요거를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요거는 어떻게 마음 먹으면은 지자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또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말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남수현 선수를 또 배출한 순천 네 이봉남 의원님 말씀 좀 주실까요? 순천시청 네.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아마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직장 운동 경기부는 많이 운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여기는 이제 그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또 규정이 있기도 하고요. 네. 순천시에도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직장 운동 경기부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순천시청 직장 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어요. 네. 조례가 있고 또 여기에 따른 시행 규칙과 또 합숙소 관리 지침이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여기 관련 규정에 따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가 여러 가지 설치 종목이나 또 단원의 정원 그리고 그 선수들의 자격과 임용 또 복무 훈련 또 보수 상벌 이런 게 구체적인 사항이 여기 조례가 다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에가 그래서 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는 지금 3가지 종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 테니스 9명, 양궁부 5명, 유도부 6명 이렇게 해서 3가지 종목에 20명으로 직장운동경기부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이제 단장, 부단장, 주무 이렇게 지금 그 구성도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시청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과장, 팀장에
이제 단장, 부단장, 주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도 다 이렇게 조례 명시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그 선수 감독과 코치는 지도자라고 얘기를 하고 선수 이렇게 구성된 게 경기부 단원이라고 이렇게 이제 명칭을 합니다. 그래서 총 금년도 예산은 보니까 한 26억 정도 되거든요. 전체 다 운영하는데요. 예. 세 종목. 26억 한 7,740여만 원 되는데 여기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경기부 단원, 뭐 감독, 코치, 선수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급여라든지 또 이 선수단을 운영하는데 운영비와 관리비, 훈련비 또 합숙소를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 합숙소 임차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또 협회비가 있더라고요. 예. 요 예산에서 전체 이제 집행이 되고 이제 이번처럼 뭐 국내 대회나 국제 대회에 참가해가지고 이제 뭐 메달을 획득을 했다라고 할 때는 또 여기에 따른 포상금을 좀 줄 수 있는 지급 기준도 여기에서 좀 명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소속의 지도자 선수들 월급은 그러니까 시청해 준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이상호님 보면은 네. 뭐 노광규 시장께서도 그렇고 이번 남수현 선수의 활약 때문에 참 기분 좋으신 것 같아요. 네. 특히 뭐 부모님들 말할 것도 없고 이 순천시 브랜드 자체에도 이미지도 좀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등 뭐 여러 몇 가당 또 한 선수들 보면은 꼭 언론 기사 옆에 누구 하면은 옆에 소속 땡땡 시청 이렇게 써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잖아요. 여수도 좀 부러운 면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부럽다기보다는 네, 실질적으로 이제 직장팀을 운영하다 보면은 이게 여수시 마크를 달고 나가기 때문에 지역을 홍보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여수시도 4개 팀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오. 롤러스케이트, 유도, 육상, 요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비인기 종목이거든요. 그러네요. 결국은 KBS N스포츠나 MBC에서 방송을 안 해줍니다. 지금 현재 지금 올림픽 보더라도 비인기 종목들이 지금 저희들을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4대 스포츠 뭐 야구나 농구나 배구나 축구 이런 스포츠들은 그 이미 이제 시장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런 지자체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또 데려오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런 비인기 종목보다는 시가 나서서 이런 그 프로 구단을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못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2023년도에 고양시에서 프로 농구단을 포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예. 근데 그걸 제가 그 당시에 저 방송에도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여수시가 좀 한번 준비해서 하면 어떨 나서야 된다고 하셨죠. 부영이나 이런 기업에서 근데 결국은 또 고양 소노에서 가져가더라고요.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또 2003년도에 또 여수시 같은 경우는 있던 농구단도 포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습니다. 예, 이런 아픈 전철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이제 결국은 비인기 종목은 이런 실업팀보다는 이런 지자체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 계속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또 기회가 된다면 또 프로 구단도 유치하는 활동을 좀 해야 되겠다 이리 보고 있습니다. 네, 이봉남 의원님 그러면 지금 3개 종목이 순천시에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양궁은 잡은 거는 뭐 잘 된 거예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됐죠. 잘 된 거예요? 그렇죠. 유치하기가 힘들다고 이상호님 아까 말씀 주셔가지고 인기 있는 또 종목의 스포츠들은. 근데 이제 우리 남수현 선수 같은 경우는 순천 출신에다가 순천 또 초, 중, 또 고등학교까지 네. 다 순천에서 맞아요. 나왔잖아요. 부모님도 순천에 살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지역의 그 스포츠 팀을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그 직장 운동 경기부를 운영하는 게 어떻게 보면 방금 이제 남수현 선수도 순천 출신이 지금 순천 시청 직장부로 들어와 있잖아요. 이것처럼 스포츠 지역 인재잖아요. 그래서 지역 인재를 지역에서 키운 인재를 또 지역에 또 이렇게 머물게 하면서 여러 가지 성과를 보게 하고 지역에 또 뭐 자긍심이라든지 또 어떻게 보면 희망의 좀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이런 긍정적인 좀 효과가 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잘 됐고 잘하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어요. 네, 이상호님 그 뭐 여러 가지 쓴소리 주셨지만 지금 또 여수시에서는 e스포츠 쪽에 관심을 좀 많이 갖고 대회를 유치하는 등 여러 활동들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말씀 주고 싶으세요? 여수시 같은 경우는 2023년하고 4년도에 e스포츠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예. 성공적으로 개최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여수 시정부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e스포츠 같은 경우는 젊은이들에게 정말 핫한 스포츠거든요.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청년 인구 유출도 막을 수 있고 일자리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또 노잼 도시가 있더만요. 여수시도 노잼 도시에 들어가더라고요. 재미없는 도시 중에 하나. 근데 노잼 도시를 탈출할 수 있는 이런
e스포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페스티벌만 일이 개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페스티벌에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이 있더라고요. 네. 전국에 4개의 구장이 있는데 여수가 이런 구장을 저희들이 경기장을 지어서 하다 보면은 문체부에서 지원이 많더라고요. 그 리그도 만들 수도 있고 실업팀도 만들 때 지원을 해주고 이런 정책 전환이 좀 필요할 때다. 단지 그냥 e스포츠 페스티벌 통해서 1년에 1억씩 예산을 쓰는 것보다는 단발적인 대회를 만드는 것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장기적인 보자. 관점에서 보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봉남 의원님 뭐 이 주제 관련해서 더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순천에서도 사실은 몇 년 전에 이 e스포츠 관련해서 좀 추진을 해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아직 인식이 이렇게 확산되지 않을 때 e스포츠에 대한 인식이 뭐 게임 중심으로 해서 좀 안 좋은 영향이 있다 이제 이런 인식이 좀 있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이제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재정 이제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봐서 방금 이제 이상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정책적인 부분도 좀 그 전환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이왕 이게 이제 아시안 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22년도에 선정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좀 관심을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가 드린 주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두 분 언더독 패널들의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MBC 라디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 코너 언더독, 오늘 이상훈 전 여수시의원, 순천시의 이봉남 의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수로 들어가 보죠. 이상훈 의원님 주제 꺼내주실까요?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했던 여수 세계 선박람회 주무대를 진모지구에서 엑스포장으로 옮기려고 했던 계획은 결국 진모지구에서 치러지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런 소모적 논쟁을 일으켰던 정치권의 행보는 일단락이 되었지만 정작 현재까지도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한 활동은 미미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선박람회 준비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더 말씀 주시죠.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선박람회 예산은 지금 248억입니다. 예. 그래서 국가 예산이 64억이고 시도비가 64억, 그리고 입장권 판매 수익이 120억입니다. 이것은 추후에 2026년도에 입장권 판매를 통해서 얻는 수익을 통해서 248억을 가지고 선박람회를 치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봤을 때 과연 이 예산으로 내실 있는 선박람회를 치를 수 있을까? 저는 아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 이런 그 주 무대를 어디로 옮기냐 이런 문제보다는 논쟁적인 문제보다는 실질적으로 예산 확보를 통해서 어떻게 선박람회를 잘 치를 것인가. 지금 작년에도 8억 5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러다가 마지막에 얘기를 해서 쪽지 예산으로 통과가 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양 국회의원들이 좀 나서가지고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봤을 때 세수가 좀 부족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확보된 64억도 과연 제대로 지원해 줄까 하는 물음표도 있고, 여수시 같은 경우도 지금 지방세가 거의 50% 정도 바닥이 났습니다. 2천억 예산을 걷는다면 1,000억 정도밖에 세수가 거치지 않아서 많은 사업을 좀 줄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 정부가 움직이는 것보다는 양 국회의원들이 움직여서 어떤 실질적인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 효과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답답한 면이 있고요. 그리고 왜 올해 예산을 확보해야 되냐. 결국은 25년도에 주재관이나 이런 핵심 관련 시설들을 착공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올해 예산이 확보돼야지 25년 6월이나 7월에 착공이 들어가서 26년에 그 예산을 가지고 개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마지막 데드라인인데 아하. 이런 예산 그 활동 이런 부분이 좀 언론에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뭐 시장님이 뭐 기재부 가서 요청했다, 예결위원장 만나서 요청했다 이 정도밖에 수준이 안 나오더라고요. 결국은 양 국회의원이 나서가지고 이 예산을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좀 이런 좋은 소식을 올해 좀 기다리려고 보고 싶습니다. 사업의 규모를 다 줄여가는 마당인데 선박람회 예산은 어느 정도나 확보해야 성공적이라고 그러면은 보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1,000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만약에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을 안 해준다면은 여수시 자체적으로 다른 예산 줄여서 500억에 1,000억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시 예산이 만약 300억이 들어온다면은 결국은 여수시비 300억이 줄어든 효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예산으로 다른 사업도 할 수 있고 시민들한테 기회 비용을 또 잃지 않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의 예산 확보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천억 정도 아까 이야기했는데 이 예산 자체를 실질적으로 이 박람회장에 있다 전체 천억 예산을 투입한 게 아니고 계도 같은데 문화체험 단지를 조성하고 60억 그리고 무슨 그 숲 관련 예산 그리고 가로등 예산 이런 걸 전체적으로 관련 과에서 이런 예산을 엑스포장에 안 들어가지만 여수시에다 투자하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선박람 예산으로 해서 한 천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국비가 64억인데 최소 못해도 총에 한 200억 정도는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국회의원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리 보고 있습니다. 현재 64억을 한 200억 정도로는 목표로 뛰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예요? 예. 이봉남 의원님 그 관련해서 64억, 200억 정도 유치 노력 이거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더 뛰어야지 가능할 수가 있을까요? 전방위적으로 뛰어야죠. 전방위적으로 뛰어야 돼요. 뭐 행정 폭염인데. 국회 조금 있으면 이제 폭염이 좀 지날 건데 참 예산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박람회 하면 굉장히 방금 이제 뭐 1,000억 규모 예산으로 박람회를 치러야 한다. 이제 규모를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네. 주로 여기 들어가는 것들 보면 그 기반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무슨 그 뭐 도움을 만든다든지 뭐 이게 설치한다든지 해서 기반 시설 쪽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박람회 예산들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행사장 변경 이야기도 나왔었던 네네. 것일 테고요. 그런데 이제 여수 박람회 경우에 뭐 여수 그러니까 섬 박람회라고 하면 사실 여수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그 내용이 있는 독특한 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좀 그 소프트웨어 쪽에 좀 집중을 하면 좋겠다. 여수 섬 세계 박람회뿐만 아니고 뭐 순천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진행되는 모든 박람회 자체가 기반 시설보다는 거기에 운영되는 좀 그 내용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제 여수시의회 의장단에서 이제 장소 변경에 대한 비판을 했죠. 비판을 했는데 이제 예산 확보에 있어서는 의회도 같이 좀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예, 시의회도 같이 좀 움직여줘야 되고 이제 주 행사장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 유치 활동이라든지 홍보 활동도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순천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모님 그래서 돈 좀 줄여볼까 하고 주행사장 변경 검토했던 것은 맞잖아요. 너무 많이 드니까 새로 다 지으려면은 그 비하인드 스토리 들어보면 그런 것보다 뭐 정치적인 것 때문에 이를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정치적인 것 때문에요. 네, 근데 뭐 정확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저는 이 주요 행사장을 바꾼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잘 모르는데 여수시 의회에서도 시정부의 그 오락가락 행정을 비판했었지 않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첫 번째 구민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주요 행사장을 바꿔주라고 실제 요구를 했었습니다. 시의회에서. 두 번째 맞장구치면서 주철웅 의원께서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그 해수부 장관에게 주행사 변경에 대한 협조 요청을 또 했었고, 맞아요. 그걸 받아서 우리 정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장에서 주행사 이전 검토를 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돌산 주민들은 또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이 상황은 뭐지 또 당황하셨을 또 반발하다 보니까 그걸 또 재검토하다 보니까 안 되는 이유가 또 드러나더라고요. 뭐 엑스포장이 60% 이상 전시관이 찼기 때문에 안 된다. 결국은 이제 명분을 찾았겠죠. 그렇군요. 이런 소모적 논쟁보다는 아까 얘기했듯이 예산 확보에 좀 노력해주라. 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마음 한뜻으로 이제는 전방위적으로 뛸 때다라고 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순천 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봉남 의원님 주제 주시죠. 네. 최근뿐만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기후 위기로 인한 이상 기후가 지금 지속되고 있잖아요. 너무 더워요 지금. 네. 그래서 순천의 대표 농산물 중에 하나인 월등 복숭아가 최근에 이제 탄저병이 심해서 그렇더라고요. 매년 8월에 진행됐던 복숭아 축제가 이제 취소가 됐습니다. 원래 8월 3일에서 4일까지 그 20번째 맞이하는 월등 복숭아 축제를 개최를 해야 되는데 잦은 강우 또 습한 날씨 때문에 탄저병이 많이 좀 확산돼가지고 월등 복숭아 축제 체험 행사 추진위원회에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손님 맞이하기에는 좀 우리가 이 복숭아 상태라든지 뭐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안 되겠다라고 해서 전격적으로 취소를 좀 했습니다. 네, 지난주 지금 얘기입니다. 네, 어느 정도로 피해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탄저병 이제 관련? 그 탄저병 그러면 곰팡이균이 이렇게 막 퍼져가지고 조금 이렇게 검어졌다가 이렇게 예. 번지거나 이렇게 되는 현상이잖아요. 근데 이제 탄저병은 굉장히 강우와 깊은 관계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4월에서 6월 강수량이
한 500mm 기준에서 다량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 기존에는 그 전에는 500mm가 안 됐다는 거죠. 근데 지금 금년에 4월에서 6월까지 강우량을 보니까 604mm가 돼가지고 그 기준보다 넘었구나. 예, 훨씬 지금 많은 강우량과 그다음에 강우가 내린 일수가 예년 평균치보다 훨씬 많아서 예. 여기에 이제 취약한 탄저병이 굉장히 많이 좀 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탄저병 그러면 탄저병은 그 환경 때문에 탄저병이 걸리면 그 작물은 하지 말아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데 지금은 과수원의 어떤 상태라기보다는 환경의 문제이잖아요. 기후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도 재해이기도 하더라고요. 대책을 어쨌든 세워 나가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단순히 예. 뭐 이번에 행사 하나 취소했다고 해가지고 주제를 골라오신 건 아닐 테고. 그렇죠. 예. 지금 한 월등 복숭아 농가가 한 208호 160헥타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한 3분의 1 정도가 이제 심각하게 좀 피해를 좀 받고 컸네요, 진짜. 네, 다른 농가도 이제 일부 뭐 조금씩 피해가 있는데 이 탄저병이 이제 과일뿐만 아니고 잎이나 가지에도 이렇게 번지거나 나무 전체에 영향을 준답니다. 그래서 이게 누적해서 올해뿐만 아니고 작년, 재작년에 탄저병 일부 남은 부분들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남아서 그대로 이 그 다시 발생한 이렇게 거군요. 이제 환경의 문제도 있지만 발생되는 원인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탄저병이 많이 생긴 복숭아들이 많이 낙과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떨어진 복숭아를 먼저 다 이렇게 모아서 그 생석기 처리를 해가지고 포대에 담아서 폐기 처분을 먼저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게 또 일이 많겠네요. 이렇게 해야지 탄저병 포자가 줄어든다고 해요. 예. 이게 이제 밀도를 낮춘다고 하는데 그래서 요 작업이 지금 먼저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순천시 뭐 직원들이나 또 봉사단체에서 가서 일부 좀 우선적으로 급하게 필요한 부분들은 전부 이렇게 담아서 지금 묻었다라고 하고요. 이 여러 가지 이제 생석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이제 시에서 이번에 이제 복숭아 축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조금 다시 이렇게 돌려서 좀 지원해주고 이번에 인력도 좀 지원해주고 이렇게 지금 했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위생관리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위생관리 교육.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탄저병 자체가 과일뿐만 아니라 잎이나 가지로 이렇게 전파돼서 온 나무가 못 쓰게 되기 때문에 이걸 사전에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포장 위생 관리하는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면 뭐 전정과일이라든지 톱이라든지 이런 거부터도 소독을 해서 좀 전정이나 과일을 그 과수를 관리하는데 오염이 되지 않도록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해요. 이게 사람 수술하는 것하고 좀 똑같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네요. 지금 식물방역법에가 이 탄저병이 병해충에 해당되지가 않는답니다. 그래서 병해충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법에가 지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농가에서 이렇게 피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뭐 재보험에 따른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추가적으로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 부분도 논의가 돼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이상원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20일 날 그 순천에 계신 분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이 월등 복숭아를 받았거든요. 예. 7월 20일 날. 근데 사이즈가 크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당도는 없지만은 아직 덜 익은 복숭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익으면은 8월 말이나 가려고 했었는데 좀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좀 안타깝고요. 여수 같은 경우는 갓과 옥수수가 지금 가장 큰 대표 작물인데 그 폭염 관련해서 피해는 아직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갓 같은 경우는 가을에 파종을 할 것이고 옥수수 같은 경우는 1차로 6월달에 수확을 다 했고 다시 지금 뭐 파종을 통해 가지고 현재 2차는 지금 재배 중에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2주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하고 있고요. 이때까지 계속 폭염이 계속 지속되고 비가 오지 않으면은 앞으로 또 가을 농사를 장담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네, 이봉남 의원님 그래서 그 기후 위기에 대해서 뭐 대응하는 취지로 뭐 대체 작물을 한달지 뭐 이런 방안들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숭아는 해당이 안 될까요? 그냥 이렇게 좀 잘 만들어 나가면 월등 복숭아 쭉 이어질 수 있다고 보세요? 우선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 지금 한 3년치 강우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비교 분석했을 때 올해가 지금 제일 막 600mm가 지금 넘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생관리 교육이라든지 그런 그 세균들이 월동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 교육이나
농가에서의 그 과수원 관리가 우선적으로는 좀 필요한가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지금보다 더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농작물을 지금 이게 그 기존에 그 가꾸던 농작물을 지금 바꾸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실은 이제 월등 같은 경우는 복숭아가 지금 대표 농산물로 되어 있잖아요. 대표 농산물로 되어 있고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햇빛도 많고 그래서 당도도 높고 굉장히 맛있거든요. 8월 전후로 해서 많이 나오는 이 중생종들, 이 복숭아가 나오는 철에 이 비가 많이 온 거죠. 근데 지금 이후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만생종, 황도 우리가 잘 맛있게 먹는 황도 종류의 만생종은 지금 또 출하가 되고 있거든요. 예. 지금은 괜찮잖아요. 이제 햇빛도 많이 비추고 그래서 피해를 입은 그 복숭아들은 이미 그렇게 처리를 했지만 앞으로 지금 나올 것들도 많이 지금 그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또 청취자들께서는 월등 복숭아를 많이 좀 이용을 좀 해주시면은 좋겠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생관리 교육 그리고 식물방역법에서 병해충에 해당되지 안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좀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좀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탄저병이 복숭아가 순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병해충에 탄저병을 추가하는 방법도 하나의 또 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시 차원에서는 소득 보전 차원에서 농작물 소득 감소에 따른 보전을 또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복숭아가 지금 해당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런 방법도 필요하고 그리고 떨어졌다고 해서 다 지금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일부는 또 정리해 이렇게 주시죠. 골라내서 과즙으로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추가로 해서 또 이렇게 가축 사료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농가에 좀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대체작물 고려까지 갈 것은 아니라 일단 관리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언더독 이번 주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울 전 여수시의원, 순천시의 이봉남 의원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 문화 산책. 네, 문화산책 시간입니다. 김지연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분 만나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요. 갤러리 카멜리아에서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박금만 화가입니다. 네. 여수시도 전남문화재단,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예술가를 지원하는 원스톱 창작 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그 일환으로 박람회장 국제관 C동에 카멜리아 갤러리가 마련됐는데요. 두 번째 전시로 11구 사건 76주년을 맞아 오는 8월 31일까지 여순 기록화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에서 박금만 작가를 만나 이야기 들어봤고요. 8월 14일에 오후 2시 전시 관람객과 소통하는 작품 설명회 또 작가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다고 해요. 현재 박람회장에 물축제가 이뤄지고 있는데 꼭 오셔서 갤러리에도 들러가지고 아이하고 지역의 역사를 또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금만 작가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금만 작가라고 합니다. 이번 전시회 같은 경우는 네. 그 여수를 기록하는 의미를 많이 담고 있거든요. 네. 딱 이 시점에 이 전시회가 열린 이유가 그러니까 지금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시기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시기상으로 또 아버지 세대가 이제 점점 또 연세가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특별법 제정되고 나서 사람들이 조금 느슨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잘 되거니 생각해요. 근데 아닙니다. 지금 좀 많이 위기 상황이 있어요. 신청을 해도 신청이 좀 안 되고 보류돼 있고 뭐 유족으로 판명되기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 또 백서 발간해서 내용을 반란으로 규정을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이렇게 되짚어줘야 될 시기가 온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이 전시가 그런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여수 대화제. 네, 이거는 6개월 걸렸는데 그거 8개월 걸렸어요. 이 작품보다 그럼 더 큰 작품은 지금 여수시에서 사갔어요. 건물도 한 2,000채 정도 되고 이거보다 더 고증을 더 심하게 했어요. 네네. 작가한테 똑같은 거 2번 그리는 거 진짜 죽을 맛이거든요. 그거 그릴 때 진짜 진짜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배가 와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다 타버립니다.
지금 중앙동 인근은 다 네, 닿다고 다 봐야 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진난관은 살아남았어요. 완전히 잿더미가 돼가지고 증언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하는 일이 쇳덩이 찾으러 다니는 게 일이었답니다. 이게 그 불가사리 먹이라고 제가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정신착란에 걸려가지고 자기 집이 불타가지고 자기 꿈이 다 날아갔는데 그 불가사리를 잡아서 내가 원수를 갚겠다. 우리 집 다 태우고 뭐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게 한 애를 쇠 같은 거를 모아가지고 먹이로 놓고 얘 오면 내가 묶어가지고 잡아서 내가 어떻게 죽이겠다고 이런 이제 정신착란을 일으켰어요. 근데 쇠 저런 거를 모아놓으면 누나가 저걸 다 팔아먹어요. 식량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이렇게 돈으로 바꿔요. 근데 얘는 계속 모으죠. 근데 이런 행위가 결국 우리 여수를 재건하게 만드는 행위가 된 거죠. 그런 의미를 좀 집어넣었어요. 이제 그거 이중적으로 좀 집어넣은 거죠. 지금 이제 아버지 같은 분들 아니면 이런 어른들이 여수를 이만큼 만들었잖아요. 완전히 폐허였는데 다른 목포나 군산 이런 데보다는 훨씬 더 참혹하게 다 타버렸는데 오히려 그런 도시보다 훨씬 더 발달하게 된 게 어쩌면 이런 데서 시작되지 않았을까. 정말 그 시간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전시할 때마다 여수 첫 장기 왔을 때는 아버지가 그림 같이 나눠주고 뭐 지켜주고 같이 가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걸 못했어요. 우리 아들이 그걸 해주고는 있지만 안 보여준 지 얼마 오래됐어요. 몸이 이제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좀 입원하시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 세대가 이렇게 딱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증언도 못 해줄 거고 근데 그게 몫인 것 같아요. 그 여수 사람들의. 그러니까 저도 아버지가 계신 이 자체가 든든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이라도 너무 그 뭐랄까 위안이 되는 거죠. 근데 아마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신다면 상실감이 엄청 심하겠죠. 근데 이게 고흥 그림입니다. 고흥. 예, 영남면 전선 절단. 한령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전선을 절단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서로 연락이 안 되니까 이걸 지켜라고 청년들한테 시켜요. 이 청년들이 신고하러 가는데 다른 면에다 신고를 해버려요. 화가 난 거죠. 아마 실적도 올려야 되고 아니면 뭔가 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다 신고를 하니까 이제 이 경찰들이 니들이 잘랐지 해갖고 누명을 씌운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돌아가셨어요. 실제로.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전체 주제에서 전에는 역사화 이런 쪽으로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역사화보다는 그 개인의 삶, 그 중에서도 여성들 여기서 살아남아서 그 삶을 영위해가고 여기까지 오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가족들을 어떻게 꾸려나가지. 이런 부분들은 다 여성들이 책임을 졌으니까 여수를 살리는 어떤 소녀 어부가 돼가지고 가족들 먹여 살리고 동생 먹여 살리고 학교 보내고 그런 부분들이 눈에 많이 들어오죠. 최근에 제가 이제 작품들을 그림으로 소설을 썼어요. 그리고 글은 삽글, 반대로 사파가 아니라 삽글. 이 그림을 위해서 글을 썼어요. 매화 언덕에서 이렇게 매놓은 아빠가 밤에 이제 몰래 온 거죠. 산사람. 네, 산사람. 저렇게 발사계 신발이 다 닳아서 이제 천으로 발사기도 하고 옷도 좀 찢어지고 머리도 길어져서 아버지가 나타났는데 거기서부터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재가를 가고 애하고 둘만 있는데 결국 그 글 안에서는 둘이 이야기를 안 합니다. 동생한테는 내가 살아있다는 거 말하지 마라 하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의 소설이 이제 계속해서 탄생을 하는 거잖아요. 이걸 또 담아내고 싶은 욕심들도 엄청나게 많을 것 같거든요. 네, 먼저 장면이 먼저 떠올라요. 네. 그러면 그림을 그리고 대화들이 만들어져요. 막 대화가 그냥 그 상황들이. 그래서 나중에 그 제가 무슨 소설가도 아닌데 글 쓰면서 울어요. 눈물이 나요. 아마 그림이 워낙 많아서 지금 여기 45점 정도 된 그림 외에 지금 네. 부산에서 전시 개인전 또 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도 30점 가까이 되는데 화실에 아직 남아있는 그림들이 이거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양이 엄청난 거죠. 그리고 그 외에 또 따로 시리즈로 제가 돼지와 여우 시리즈가 있는데 이렇게 100호짜리 14개가 있어요. 그건 아직 전시도 못하고 있고요.
다른 거 다 재미가 하나도 없어서 그림밖에 안 합니다. 요즘에도 여전히 뭘 안 드시는 거예요? 주먹밥 만들어서 지금도 그 아이가 말하는 일명 개밥으로 점심을 먹어요. 요즘에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저는 그냥 야생성 잊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 누구한테 보여주고 하죠 이런 게 아니라 남아있는 어르신들 아니면 이 겪은 분들하고 좀 같이 간다는 의미도 있고요. 사람들 만나자 그럴 때 별로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뭐냐면 그림 하는데 바쁘니까 이제 대신 이제 모델이나 그런 쪽으로는 제가 기어이 만나려고 그러죠. 이제 저도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전에는 되게 담대하고 강한 줄 알았더니 요즘에 그게 쌓여가지고 사진을 못 찍고 울었어요. 이제 그런 기막힌 상황이나 그런 걸 들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쩌면 꼴불견인데 그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울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정말 좀 심해진 것 같아요. 나이 먹을수록 더 그러고요. 지금은 이제 4.5m짜리 다른 전투 그리고 있거든요. 학구 전투라고 일반 사람들은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은데 여순 공부한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전투로 인해 가지고 순천에서 밀려나고 그 다음에 빨치산이 되는 과정이거든요. 거기를 여러 번 갔는데 그 주인을 만났어요. 거기 그 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형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림할 때마다 항공 사진도 구해가지고 그거 완성하면 일반인보다는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보고 가시면은 뭔가 생각은 하나씩 더 달라질 것 같거든요. 어떤 변화로 이어질 것 같으세요? 일단 제가 그러니까 부산에 어제 오프닝 했을 때도 관객 한 분이 부산 관객 한 분이 읽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전혀 몰랐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그러니까 여수에 대한 인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바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이제 여수 사람들 뭐 다 반란의 뭐 동조자처럼 생각하고 있고 다른 도시 사람들은 교육을 그렇게 받아왔으니까 반란으로. 근데 그분이 이렇게 그림을 보고 나서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부산 시민이 이런 일이 있었냐고. 여순이 이랬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전시도 아마 보시는 분들이 와 정말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변화들이 이렇게 쌓이다 보면 여순에 훨씬 더 좋은 결과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화요일 라디오 전망대 마치겠습니다. 이용선이었습니다.